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과서 48쪽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봤던 내용 기억나시죠? 네, 김첨지가 아침에 두 탕을 뛰었어. 그래서 돈을 좀 벌었고요. 그래서 이 돈을 벌자마자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가 며칠 전에 밥을 먹고 체한 일, 그리고 지금 옆으로 누울 수도 없을 만큼 누워 있을 정도로 반듯하게만 누워 있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아픈 일, 그리고 이 아픈 아내가 설렁탕을 사달라고 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아, 이제 이 돈으로 내가 술 한잔 사 먹고 우리 아내 설렁탕 사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김첨지의 거칠지만 따뜻한 츤데레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네, 그 다음 부분부터 나갈 건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아직은 발단입니다. 이제 설렁탕은 사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 3살 먹이. 3살 먹이라는 거는 이제 3살짜리라는 얘기예요.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푼푼하였다는 것은 이제 넉넉하였다. 풍족하였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김첨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겉으로 말만 그렇게 거칠게 할 뿐이지 사실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남자예요. 그쵸? 네, 기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에게 설렁탕과 죽을 사줄 생각에 기쁜 김첨지를 볼 수가 있다. 네. 그러나 여기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전개입니다. 전개. 그러나부터는 전개.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네, 그걸로라는 거는 뭐냐면요. 아침에 그 80전을 번 일,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돈을 더 벌었다라는 거겠죠.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주머니가 다 된 광목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 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리라.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채 신지도 못한 채 질질 끌고 비록 고쿠라 양복일 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요. 뒤에서 누가 나를 인력거 하고 부른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교원인 듯한 사람을 그 동광학교까지 데려다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데려다 준 다음에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인력거 하는 거야. 그래서 딱 뒤돌아 봤더니 어떤 학생이야. 그 학교 학생인 것 같아. 동광학교 학생인 것 같아. 그러니까는 딱 봐도 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기숙사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기숙사에서 이제 오늘 나오려고 방학을 이용하여 잠깐 집에 가려고 하나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가 와서 이 짐이랑 이런 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원래 오늘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었던 찰나였던 것 같아. 근데 딱 마침 인력거가 있으니까 막 뛰어나와서 구두를 신지도 못한 채로 막 양복을 입고 막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력거 하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아쉬운 상황이에요? 이 손님이 더 아쉬운 상황이에요. 네, 방학을 이용하여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 가는 방법이 지금 막막한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이 김첨지가 되게 여유롭게 뭐라고 하냐면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비가 오는 가운데 무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인력거꾼이 비 맞고 이렇게 운전하고 하는 거, 막 뛰어가고 하는 거, 그런 거 겁낼까요? 그런 거 겁내면 인력거꾼을 하지 못하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주저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그만 만족하였습니까? 처음 것, 둘째 것은 아까 80점 번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 부분이죠. 처음 것, 둘째 것.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기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주저했냐면, 그냥 왠지 이상한 거야. 뭔가 괜히 갑자기 불길해. 갑자기 불길함이 엄습하는 거죠. 이상하다. 원래 봐봐. 생각을 해봐. 한 열흘 정도 계속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손님이 오늘은 줄지어서 막 있고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 같이 아주 줄줄이 계속 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어라 이렇게 세 번째부터는 오늘 이상하다. 왜 이렇게 운이 좋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일이 잘 풀리면 갑자기 불안한 거 있죠. 네. 그런 심리예요, 지금. 그러면서 혹시 나에게 큰 불행이 닥치려고 이런 행운이 지금 막 줄지어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집 마마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이는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하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띠며 이 병인이라는 건 누구예요? 그러면 자기의 아내죠. 아내. 갑자기 아내 생각이 불현듯이 난 겁니다. 왜냐면 나한테 지금 가장 불안한 요소가 뭐야? 아픈 아내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아내 생각이 난 거죠.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아내가 나를 붙잡은 거야. 나오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제발 좀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주 큰 사고가 있으면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애기가 뭐 아빠한테 나가지 말라고 유난히 막 그랬다든가 그런 날에 꼭 뭐 아빠가 사고가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내가 벌써 나의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직감을 한 거야. 나 자신의 죽음을 예감을 한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이날 따라 더 김첨지에게 나가지 말지 막 계속 그런 거야. 뒤에 나가는 사람 되고 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거르렁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앞다 젠장 맞으려나 욕을 너무 선생님이 욕을 잘 안 해서 욕이 잘 안 붙네요. 네. 앞다 이 젠장 맞으련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그러면서 또 막 뭐라고 막 확 하고 나온 거야. 그지? 너랑 나랑 지금 얼굴 보고 있으면 뭐 누가 우리를 먹여 살려줘. 나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는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래도 그래. 그러면 일찍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고 목맨 소리가 뒤를 따랐다. 약간 이제 울먹울먹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그 장면이 머릿속에 확 스치는 거야. 갑자기 불안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어때요? 돈을 벌겠죠? 자,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네, 미안한 것도 있고 또 걱정되는 것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뒤섞여서 갑자기 떠올랐겠죠.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걱정과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과 불안함. 네,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오?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 같이 인천 차가 11점에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2점이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 왜 해 지금? 딜 하려고 하는 거죠. 딜. 네. 얼마냐고 계속 묻는데 아이 가만히 있어봐. 그 11시나 돼야지 차가 있고 그 다음 차는 오후 2시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싼 값에 가지는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라고 중얼거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50점만 줍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평소보다 많은 액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 지가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그 돈 벌 욕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뭔가 이제 순간적으로 아내가 떠올랐지만 갑자기 눈앞에 큰 돈을 벌 생각을 하니까 신난 거예요. 다시 또 갑자기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설마 오늘 내로 어떠랴 싶었다. 뭐 어제도 아팠는데 뭐 오늘 죽겠어? 뭐 오늘 뭐 별일이야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돈 욕심에 지금 또 이제 마음이 이렇게 그 불안한 걸 좀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일 제2의 행운을 값진 것보다도 오히려 곱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내가 이런 손님을 놓칠 수 없지. 불안한 생각으로 놓칠 수 없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50점은 너무 과한데 라고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라고 하니까 이 김첨지가 뭐라고 하냐. 아니올시다. 이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시오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날은 좀 더 주셔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날이라는 거는 질퍽질퍽한 날. 땅이 질퍽질퍽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쵸? 뛰어가기가. 그래서 여기서 거기까지 엄청 멀고 또 이런 질퍽질퍽한 날에는 더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왜? 너무 큰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대박 기운. 대박 기운을 얘는 느낀 거야. 얘 지금 넘어왔어. 끝났어. 오늘은 이거 벌 수 있어. 이렇게 기대감과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빨리 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관대한 어린 손님은 이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옷도 입고 짐도 챙기러 제 갈대로 갔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뿐하였다. 다름질을 한다느니 보다 거의 나는 듯하였다. 왜? 돈을 많이 벌어서 힘든 줄도 모르고 가는 거야. 막 이 돈으로 뭐 할까? 막 돈 받으면 뭐 할까? 라는 생각에 진짜 막 어떻게 이런 행운이 올 수가 있지? 라는 생각들 때문에 거의 날아가듯이 하였다.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구른다느니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 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 하였다. 굉장히 기쁜 겁니다. 언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네, 넘겨보세요.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네, 왜 무거워졌냐면요.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갑자기 다시 불안감이 엄습하는 겁니다. 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랐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이 불안함, 걱정이 다시 오는 겁니다. 다시 또 생각나. 다시 또 리플레이.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또 리플레이. 막 머릿속에 이제 또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움쑥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하였다. 그러자 엉엉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듯 싶다. 딸꾹딸꾹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 싶다. 자꾸 막 애기랑 막 엄마랑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고 애기는 울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막 상상이 막 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학생이 타고 있던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왜 이러우? 기차 놓치겠구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탄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첨지는 인력거 채를 진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있지 않은가. 갑자기 이제 아내하고 아기 생각을 하면서 멈춰버린 거야 얘가. 멍하니. 그러니까 뭐 하세요? 빨리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뒤에서 하신 거죠. 한 거죠. 그러니까 예 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막 갑니다. 김첨지는 또다시 다름질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집에서 멀어지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신이 나기 시작하고 가볍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다리를 제게 놀려야만 빨리빨리 놀려야만 쉴 새 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빨리빨리 일부러 더 가는 거야. 잊어버리려고. 정거장까지 끌어다주고 그 깜짝 놀란 이런 50전을 정말 제 손에 쥐매 제 말 맞다나 신이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 가며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얼마나 얘가 힘들었겠어. 본인이 얼마나 먼 길을 질퍽질퍽한 그 길을 달려서 왔겠어요. 근데 그 생각은 못하는 거야. 왜 손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기쁜 겁니다. 기쁘기만 한 겁니다. 거저나 얻은 듯이 고마웠다. 졸부나 된 듯이 기뻤다라고 합니다. 졸부나 된 것 같이 기뻤대요. 제 자식뻘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막 이렇게 한 거야. 라고 깎듯이 재우쳤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며 이 우중에 돌아갈 일이 꿈밖이었다. 노동으로 하여 흐른 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자에서 물 흐르는 옷에서 어슬어슬한 한기가 솟아나기 비롯함에 좀 추운 거야. 이제 막 이제 터덜터덜 걸으면서 땀도 씻고 이제 비도 이제 증발을 하고 하면서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이런 50전이란 돈이 얼마나 괴치 않고 괴로운 것인 줄을 절절히 느끼었다. 배도 고프고. 그래서 정거장을 떠나가는 그의 발길은 힘 하나 없었다. 몸이 옹송그려지며 당장 그 자리에 엎어져 못 일어날 것 같았다. 너무너무 힘든 거야, 갑자기. 이제서야 이제 몸살이 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그쵸? 재밌게 막 신나게 놀 때는 모르다가, 신나게 할 때는 모르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알게 되는 거죠. 젠장 맞을 것. 이 비를 맞으며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고 돌아를 간담. 이런 빌어먹을. 비가 왜 남의 상판을 딱딱 때려? 막 이렇게 상판이라는 건 얼굴이야. 이놈의 비가 왜 남의 얼굴을 딱딱 때려? 막 그러면서 이놈의 비, 왜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는겨?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는 몹시 화증을 내며 누구에게 반항이나 하는 듯이 개걸거렸다. 반항이나 하는 듯이. 왜 반항이나 하는 듯이 이럴까요? 아무도 누구도 듣지 않고 있는데 본인 혼자 막 세상에 짓거리는 겁니다. 그죠? 힘든 이런 세상, 현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실은 비 탓을 하지만 비가 내리는 게 이제 불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이제 열심히 그 일을 노동을 해서 벌고 이러는 거가 너무 힘든 거야 이제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한탄, 분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즈음에 그의 머리엔 또 새로운 광명이 비쳤나니 그것은 이러고 갈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며 차 오기를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될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딱 떠올린 겁니다. 지금 비 맞으면서 그냥 빈 인력거로 갈 게 아니라 여기 주변에서 한번 기다려 볼까? 여기 전차 안 지나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운수가 괴상하게도 좋으니까 그런 요행이 또 한 번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랴?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운수가 괴상하게도 좋으니까 그런 요행이 또 한 번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랴? 자, 이 부분에서 오늘 굉장히 운수가 좋다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또 그런 행운을 또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에도 오늘 이상하게 운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아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꼬리를 굴리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기를 해도 좋을 만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고 정거장 인력거꾼의 등살이 무서우니 정거장 앞에 섰을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정거장 인력거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이제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에 보면은 그 터미널 그런 데 보면은 택시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옛날에도 정거장에 주로 서 있었던 그런 인력거꾼, 여기는 내 구역이야 라고 하면서 주로 그 부근에 서 있는 인력거꾼들이 있으니까 내가 갑자기 가서 인력거를 대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 새끼 뭐야? 막 이렇게 하겠지. 쟤 뭐야? 쟤 누군데 어느 구역이야? 막 이런 식으로 좀 텃세를 부리겠죠. 그래서 그 앞에 아주 너무 대놓고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해본 일이라 바로 정거장 앞 전차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지게 사람 다니는 길과 전차길 틈에 인력거를 세워놓고 자기는 그 근처를 빙빙 돌며 형세를 관망하기로 하였다. 빙빙 돌면서 그냥 이렇게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듯이 마치 뭐 다른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그냥 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죠. 얼마 만에 기차는 왔고 수십 명이나 되는 손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전차가 아니고 이번에는 기차였나 봐요. 근데 나중에 전차 우리 동영상에서는 전차로 나옵니다. 네, 동영상 선생님이 나중에 보여줄 건데 그 중에서 손님을 물색하는 김첨지의 눈엔 양머리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양머리라는 건 뭐냐면은 서양 사람의 머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막 머리 따고 다녔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그 머리 따고 있는 여자 말고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렇게 예쁘게 컬을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양의 머리를 한 그런 여자 뒤축 높은 구두 뭐야? 하이힐이죠, 하이힐. 그래서 그 하이힐을 신고 망토까지 두른 그런 여자가 이제 딱 나오는 겁니다. 김첨지의 눈에 딱 띄었어, 걔가. 기생태물인 듯 남북 여학생인 듯한 여편네의 모양이 띄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기생태물인 듯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기생을 했던 여자 같다. 또는 남북 여학생이라는 거는 좀 불량한 여학생인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야? 그 정도로 좀 화려하게 잘 꾸몄다는 거죠. 예쁘고 화려하게 잘 꾸민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딱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근슬근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들었다. 아씨, 인력거 아니 탓이랍쇼?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학생인지 뭔지가 한참은 매우 택가를 빼며 이렇게 약간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새침하게 입술을 꼭 다문 채 김첨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김첨지는 구걸하는 거지나 무엇같이 연애 연방 그의 기색을 살피며 그 여자 옆에 조금 더 쫓아간 거야. 그러면서 아씨 정거장 애들보다 아주 싸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신가요? 막 이렇게 계속 영업을 한 겁니다. 그쵸? 이런 거를 이제 영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업을 이렇게 막 옆에서 막 하니까 추근추근하게 그 여자의 들고 있는 일본식 버들고리짝에 제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들고 있는 어떤 짐이 있었나 봐요. 그 짐을 자기가 들어줄 것처럼. 그러면은 그 짐을 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짐을 싫겠다. 은근슬쩍 타게끔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 여학생이 왜 이래 난 귀찮게 이렇게 하면서 새침하게 아주 쌀쌀맞게 돌아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